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HLB 매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HLB와 국일제지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HLB인데요. HLB의 경우 이제 요건 의미가 좀 없어졌으니까 이젠 일단 지우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는 지우고요. 요 부분은 뭐 일단 아직은 조금 더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한번 껐는데 왜 지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일단 좀 길게 한번 꺼볼게요. 자, 일단 요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보시면 요 자리에서 14만원 이탈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도전했다가 추세 저항선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길게 깊게 깊숙하게 눌렸다가 기간 조정 이후에 가격 조정 한번 하고 기간 조정 이후에 추세 저항선을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하면서 넘겼습니다. 조정을 통해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 거래량을 조금씩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요날 시장 한번 눌리면서 추세 다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만 추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반등 캔들 만들고 위로 한번 상승 슈팅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간 다시 눌리는 모습인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다는 이라크 이제 바그다드를 공격을 하면서 이란을 사실상 공격을 한 개념이 됐죠. 이란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지금 어제 뭐 이란 쪽에 그 실세 중에 한 명이 뭐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나름 주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자체도 조금 눌렸죠. 어느 정도 1%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눌렸습니다. 음, 주말 동안,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도 일단은 중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쇼크가 조금은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이게 이 사태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올 상반기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상황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요번에 미국이 이란을 지금 선제 공격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선제 공격을 한 상태의 모습이 한편으로 보면 북한을 또 보라고 했던 그 측면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뭐 공격을 받고 아니면 이란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공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공격이다. 사실상 선제 공격인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북한 쪽에도 상당히 큰 부담, 김정은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일단 최근의 행동이 자꾸 지금 이제 좀 강경하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좀 입 다물으라는 얘기 의미도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한 며칠 정도는 다음 주 주초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시장에 한번 눌림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아마 무방에서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내려앉게 만드는 그래서 주가의 박스권을 레벨 다운 시키는 여기서 놀던 걸 이쪽으로 내리는 이런 흐름까지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 박스권 아래에서 반등하고 올라온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가는 게 맞다. 조금 밀리더라도 보유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지금 이 HLB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종목의 문제만 없다면 이게 이 부분이 뭐 근본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국지적인 이벤트 뭐 한번 반짝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짝 이벤트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미국의 지금 그 경제 지표가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역시도 일단 15일 날 그 미중 협상의 1차 협상에 사인이 된다라면 이후에 향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2, 4분기, 3, 4분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글로벌 경기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기, 중국 경기, 우리나라 경기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기존에 나왔던 예상 경기 전망에 대한 예상 수치들이 전부 다 상향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주가는 선행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의 상황이 나온다면 일단은 뭐 주가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희망찬가 쪽이 조금 더 가깝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아도 뭐 파동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살짝 올라왔던 게 지금 한번 눌렸는데 한번 눌렸을 경우 지금 HLB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제가 보는 시점은 한 10만 한 3,000원, 4,000원 정도 선에서라도 지지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10만 3,000원, 가능하다면 10만 4,000원. 요 정도에서 저가를 만들고 올라가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 충분하고요. 요 정도 같으면.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은 당연히 남아 있겠죠.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만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기본적인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 위에서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올리는 게 요렇게 지지를 받고 올리는 게 아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리는 것보다 올라가서 11만 원을 돌파할 때의 또는 12만 원의 돌파 시도가 나올 때의 힘이 달라집니다.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정도 라인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요 정도 해봐야 지금 뭐 한 5,000원 남짓밖에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을 따져보면 월요일날 시장이 눌린다라고 한다면 뭐 깨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고요.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지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눌렸는데 반도체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좋게 시작을 했다가 이란발 악재를 맞고 반도체 섹터 쪽에서 외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환율도 날 좋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1,000억 이상씩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어떤 수급들이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주머니에 쥐고 있더라. 더 딴 데 투자하지 않고 주머니에 쥐고 있더라. 따라서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지수가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바꿔 얘기하면 외인들이 지금 총알을 장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외인들이 지금 총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조금 더 밀리게 됐었을 때 다음 주에 JP모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이슈가 조금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정도를 아래 꼬리로 딱 주고 이렇게 올리는 그림으로 제약바이오 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걸 바라고 있다 현재 지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당장 뭐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한 기업들은 당연하겠지만 참가하지 않은 기업들도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뭐 한 번 더 하루 정도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전장에 눌렸다가 오후장에 조금 반등을 줘서 양봉으로 돌려내고 화요일 날 다시 이렇게 쳐 올리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료를 반영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정도쯤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온다라는 얘기는 다음번에 올라갈 때 한 번에 치고 갈 수도 있지만 요 자리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3, 4천 원 정도에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12만 원은 일단 위로 한 번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10만 원까지 밀려가지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요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라는 거죠.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가. 요게 한번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주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됐을 경우 그 다음날 또는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다시 돌파 및 안착 시도가 가능한데 이런 그림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1만 원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말씀을 드릴 때 HLB가 일단은 뭐 KTX는 물 건너갔다. 이미 기차는 떠나갔다. 비둘기 오냐 새마을 오냐의 차이다. 그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새마을호도 어제 날짜로 봤었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새마을호라도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무궁화호까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내려갔다가 오는 그림. 그런 정도의 현재 흐름이 예상된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외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전체적인 수급은 그다지 썩 좋지 않았어요. 분봉상의 수급은. 이걸 끌어올렸던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은 뭐 현재 그림은 월요일 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갭으로 좀 떨어지고 시작할 확률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10만 한 3, 4천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끄집어 올리면서 마감을 해주면 제일 좋겠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은 뭐 좋습니다. 주봉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그 다음 이제 국일 재질을 한번 볼까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 보시면 이날 조금 아쉬웠죠. 6,100원을 안착을 하면서 괜찮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어제 이 양봉을 모두 감싸는 음봉이 나와 버렸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온 건 사실이죠. 자, 이걸 보시면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큰 부분은 아닙니다. 뭐 지금 만주, 3만주, 4만주, 7만주, 10만 주, 15만 주, 15만에서 16만 주 정도를 팔았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주요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팔았다라는 것 때문에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하루 거래량 자체로 놓고 따졌을 때 이게 지금 370만 주 이것도 지금 많은 거래량이 아니잖아요. 바닥 거래량이잖아요. 지금 거기서 뭐 15만 주는 의미는 없습니다. 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원이 이제 팔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는데 다 판 것도 아니고 대부분 판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에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 역시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요런 뉴스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밀려나는 조금 더 많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요 자리를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기 6,060원을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5,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한번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9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 5,900원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쌍바닥을 찍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5,900원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캔들을 거의 완전히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거래량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상쇄를 시킬 수 있는 그 다음날 이렇게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얘가 쌍바닥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요 정도 왔으면 여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일단 열어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또 맞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제법 나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5,900원을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도 상당히 나름대로 이 종목 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나와야 그 다음날 바로 이 음봉을 상쇄시키면서 한번 슈팅을 한번 만들어내는 다음 주에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주봉 좋습니다. 주봉 좋고요. 월봉 시가도 뭐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6,500원대까지만 올라가줘도 그림은 괜찮아집니다. 이번 달 그림 괜찮아져요. 전체적인 흐름은 뭐 어제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큰 의미 없고요. 뭐 그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란발 악재가 이게 뭐 시장을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보는 시각에선 다음 주 주초 정도에서 이란 이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는데 최악의 경우에 다음 주 정도 이번 주까지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 13일주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 반등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다. 종목도 자체적인 악재가 아니라면 뭐 크게 지금 현재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HLB와 국일제지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